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왜 4차 산업 또 플랫폼 경제 AI와 같은 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통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5+2의 혁명 21 정책에 플랫폼이나 또 더 나아가서 AI 등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통제 부분을 집어넣어서 5+3으로 해야 된다. 그걸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에서도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보나 외노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토대를 흔들 수 있는 기술 산업 사회라는 그 미래의 암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야 된다. 이건 남은 이 스포 15조의 조항처럼 하단에 둘 게 아니라 상단에 넣어서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있는 요소와 외부적 위험을 방지하는 요소, 거기에 핵심으로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공교롭게도 UN 사무총장이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즉 핵을 통제하는 원자력 기구처럼 AI를 감시하는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핵 수준의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대학에는요, 학생들이 시험을 치거나 논문을 쓸 때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뺏길까봐 그래서 지금 교수들이 그걸 갖다가 지금 전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자, 그러면 유료 또 챗 GPT로 들어가서 하면 교수들이 못 잡아낼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일부 AI나 이런 데서 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던지고 또 인간의 딜레마에 대해서 던졌을 때 썸뜩한 답을 하는 것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제재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앞으로 인간의 미래는 아주 암울해지게 돼 있습니다. 유엔이 공연히 이런 규제 기구를 마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요, AI가 핵전쟁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보고 마치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저항했던 차이티스트 운동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져서 변화하는 시대를 갖다가 반대하는 낡은 수구적 인물로 치부했어요. 제가 타다 택시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고, 최근에 법원에 의해서 타다 택시 무죄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과라고 난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그 젊은 애들까지, 정치하는 애들까지도 이 타다를 찬양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산업기술의 발달의 미래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도 없이 한국에는 무조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찬양하고 반도체를 찬양하고 AI를 찬양하고 그 기술에 누락되면 안 되고, 그런 기술들에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되고 R&D 자금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 쪽에는 세금을 감면시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규제를 전부 완화해줘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해야 된다는 헛소리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공연히 이런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겠어요?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유엔 행동 강령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든지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또 혐오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도 포함된다면서 내년 9월 이전에 이 강령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에 대해서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 대처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래서 지금 이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서 노딱을 미기고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도 그 규제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규제를 할 때는 언어와 국가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까지도 말했습니다. 또 정부에는 허위 정보, 혐오 발언에 대응할 때 적법한 발언까지도 차단하거나 매체 자체를 폐쇄하지 말고 독립적인 매체를 갖다가
보호하는 원칙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플랫폼에 등록된 매체를 가지고 임의로 통제하거나 그리고 이 규제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탄압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거티브 듣고 있나? 다만 각국 정부와 기업의 유행 강령이 강제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지금 이 AI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딥페이크도 많고 또 AI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재를 하고 그걸 갖다가 평가하는 방식에서도 또 정치적인 판단이 좌우한 AI나 플랫폼이 굉장한 위협 요인으로 다가가고 있고 민주주의 자체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UN 회원국을 통해서 이런 기구들을 띄우는 것을 합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오늘 아침에 저출산위원회가 20년 뒤에는 식당 종사자 33만 명이 줄고 기술 복지업에서 22만 명이 늘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명 21이 5 정책에서 이 복지 분야에서 국가적 고용을 창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 낮은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력은 대부분 없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고학력 고령 비중이 급증하고 전문 숙련직이 늘고 단순 노무는 감소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 일면밖에 안 보는 거다. 대다수의 노동이 단순 노무직으로 전락하고 특수한 부분만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요. 한 3년 전에 미래 사회를 예측한 2090, 즉 2090년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건가 그 계급도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보면 플랫폼 소유주 0.001% 최상단에 존재하고 그 밑에는 플랫폼 스타, 정치인, 예체능 스타 등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0.002% 존재하고 나머지 일반 사람들 99.997%는 프레카리아트.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이요. 불안전한 고용 노동상에 있는 노동자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요즘 대표적으로 택배 물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프레카리아트에 해당되죠. 미국에도 지금 늘어나는 노동자는 이 자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냥 자영업자인지 아니면 어느 집단에 고용된 노동자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한국에는 전부 개인 사업자로 취급을 하는 이런 어딘가 자신을 고용한 집단에 항의할 능력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인식조차도 희미한 이런 프레카리아트 계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에서 노동자 계급을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까지 그래서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노동 계급이다. 저임금이고 또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서서히 이런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신자유주의가 휩쓰는 동안에 서방에서는 서서히 이런 노동유연화를 통한 이런 어정쩡한 노동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용직, 비정규직, 파견직,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 전망도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진 노동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스북, 구글,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상위 플랫폼 IT 기업가와 투자자, 그리고 일부 그 기술자들이고 그 밑에 엘리트 연예인, 예체능 스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은 인공지능 로봇 AI 등이 일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최하위 계급 노동자로서 인공지능 로봇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고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난하게 살아갈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의 기점으로 인공지능 로봇 계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프레카리아트에 속한 일반 시민계층이 거세게 저항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은 현실 도시와 가상 도시 사이에서 오가며 살 거고 플랫폼 소유주들은 현재 모든 이 서비스를 가상 사회로 만들어서 운영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AI가 사람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하는 수준으로 통제해야 된다. 국가적 AI 기술에서 도태될 경우 국가 자체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AI 기술에 대해서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통제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칼럼도 있었고 또 제정신이 아닌 당신에게라는 칼럼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에서 제정신은 과연 무엇이냐? 내지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미래에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게 되고 그 막연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일부 극소수가 통제하는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도태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험 분자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상 SF 같은 영화지만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8년에 스마트폰이 나온 지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기술들을 가진 기술자들은 결국 자본의 애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자본가가 플랫폼을 장악합니다. 지금 의료 분야에 플랫폼을 장악해서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를 하려고 그러고 약 조제 분야에서 플랫폼을 장악해서 비대면 이 약 처방 조제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자판기를 통해서 배달을 통해서 약을 처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만 그렇습니까? 변호사를 대처해서 로톡이라는 이 변호사 플랫폼이 또 회계사 플랫폼이 전부가 지금 플랫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의 변호사, 몇 명의 회계사 이런 거 외에는요. 앞으로 나머지 변호사들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협회도 회계사들도 전부 저항하고 있고 약사도 의사도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명 21이 플랫폼 산업, 게임 산업, 전자상거래 산업, SNS 산업, AI 인공지능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고용세를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국가가 고용을 직접 창출해야 된다. 제가 왜 국가가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도요. 기업에 의한 고용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무인 가게부터 시작해서 자동화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기업이 사람 고용 안 합니다. 대다수는요, 아주 그냥 헐값에 이 질 낮은 삼류 서비스업, 그나마 로봇보다 비용이 더 싼 직업에 종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로봇이 골판지 주워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을 금지시키고 AI 인공지능을 통제하고 로봇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는요 인류의 미래는 비극이 올 거다. SF 영화가 공연히 인류의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지금 태어난 애들이요 2090년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90년이 되면 어떤 사회에 살아가느냐. 99.997%가 직업도 없이 가난하게 세상에서 그냥 거지처럼 떠도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We are